우리 35쪽에 인문예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진품이 있고 위조품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두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감상을 어떻게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5쪽의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단. 회화는, 자, 여러분은 글을 보셔야 되고, 귀는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눈은 여러분 글 보세요. 자, 회화는 사진과 달리 동일한 작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에 무엇이 중시되고 있어요? 유일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유명 작품의 경우에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조품 때문에 수집가나 미술관 큐레이터, 예술가들은 특정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명 화가가 그린 진품,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복제한 작품이 나란히 있다고 해보자. 만일 두 그림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진품의 예술적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할 것이고요. 위조품은 아예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이야. 그런데 나왔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의 거의 끝에서 어떤 화제를 이야기하겠어 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작품의, 여기서 말하는 두 작품은 뭐죠? 진품과 위조품. 그 사이에서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예술적 가치를 여기 밑줄 치셔야 되죠?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술적 가치가 진품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조품이랑 거의 구분이 힘들단 말이야. 너무 잘 그려서. 그러면 이 위조품은 무조건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평가할까? 질문했어.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뭐가 중요해? 답이 중요하지. 그 뒤에 봤더니 미술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무엇이 공존한데?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대. 상반된 주장 밑줄 합시다. 상반된 주장. 어떤 사람은 진품이 당연히 좋지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위조품도 봐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 가능하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두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구나.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한 거야. 그죠?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어. 자, 그럼 한번 알아보자. 두 번째 문단. 먼저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여기를 A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A 사람들은 예술적 가치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면 뭐가 당연히 더 좋다? 진품. 얘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주장을 제시한 사람들은 예술적 가치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 작가가 성취한 뭐를 중시한대? 작가의 여기 밑줄 독창성 중시. 독창성이 중시됩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사한 위조품의 경우 진품의 작가가 성취한 독창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독창성이 없다는 거지. 위조품은 독창성 없어요. 창의성 없죠. 그래서 그냥 베껴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므로 예술적 가치가 없다. 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위조 작가 중에 유명 작가보다 화가로서 더 뛰어난 회화적 능력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은 위조 작가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위조술만으로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다. 화가로서도 별로고 작품도 별로야. 자, 다시 작가도 위조품 작가는 안 돼. 화가가 될 수 없어. 화가 아니야. 위조품의 작품 자체도 예술적 가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유명 작가의 양식을 모방하여 창작한 작품이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 완성도가 더 높은 경우에도 위조 작가가 자신만의 양식을 창조하지 않고 남의 양식을 베꼈으므로 진품의 예술적 가치 뛰어넘지 못한다. 여기 줄 치자. 진품의 예술적 가치 뛰어넘지 못해. 얘들은.
됐죠? 예술적 가치 판단에서 창작 기술보다는 뭐가 기술보다, 창작 기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의성이요. 그쵸? 창의성이 더 중요해. 이것이 A 사람들. 자, 그러면 3번 문단. 3번 문단. 그런데 이런 주장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대. 그럼 이런 주장이 뭔데? A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B이고 선생님 B라고 썼어. 그리고 여기 우리는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이죠. 이 사람들이 이 진품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아마도 진품뿐만이 아니고 위조품에도 작품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야. 맞는지 한번 볼게. 먼저 이들이 누군데? 이 주장을 A와 같은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작품 자체가 아니라 이 위에 사람들이 이 A라는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 작가를 문제 삼는단 말이야. 작가를 보고 걔가 그 작가가 뭐 독창성이 있었냐, 창의성이 있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작가를 문제 삼기 때문에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비판해. 그러니까 작가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야. 작가가 중요하지 않아. 작품만 봐야 된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야. B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선입견 없이 보면 유명 작가의 양식을 모방하여 그린 작품조차도 예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예술적 가치,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뭐를? 뭐를 보면? 진품을 보면. 진품을 보면 이래. 참, 미안해. 위조품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되겠어? 이 위조품도 가치 있어. 작품이 이룬 예술적 성취, 즉 작품 자체가 지닌 예술적, 뭐만 봐야 돼. 위에 애들은 독창성을 중시했다면 이 위조품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술적 완성도.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만 보라고. 그만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원작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한 위조품을 그린 위조 작가가 그 나름의 예술적 독창성을 성취한 원작의 작가와 예술가로서의 여기 밑줄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야. 뭐뭐 하는 것은 아니야. 요런 것도 힌트가 잘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표지라고 했지. 뭐야? 아, 예술적 완성도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는 아니야. 그렇다고 위조 작가와 원래 원작 작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만, 다만, 이런 말 나오면 얘도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체크. 그죠? 요 뒤에 나오는 거,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진품이든 위조품이든 작품 자체만, 다시 이야기했죠. 예술적 가치를 판단해야 돼. 작품만. 얘들은 작품만 보자. 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자, 이들은 누구예요? B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진품을 위조품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예술적 작품이 유일본이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그러니까 B라는 사람들은 야, A 너네 이거 뭐 때문에 무조건 진품 하나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A들이 뭐를 한다? 값 때문에. 값. 유일한 한 작품이어야 값이 높잖아. 너네 그래서 이거 가치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값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일본을 즐겨 소장하는 예술품 누구? 수집가의 허세 때문이야. 허세 미죠. 허세 때문에 너네 위조품은 가치 없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유명 작가가 직접 예술적 노력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어야 골동품으로서의 뭐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라고 B들이 A를 이렇게 까더라고. 됐어요? 요거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것은 희귀성, 경쟁심의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작품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네들 이런 생각 버려. 그러면 작품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죠. 자, 4번 문단.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은 자, 뭐요? 작가의 도덕성, 밑줄 할게요. 작가의 도덕성이라는 기준. 자, 이 도덕성을 위조품에 대한 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해서도 충돌한대. 이거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대. 만일 어떤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인식을 합니다. 진품과 위조품 사이의 예술적 가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A 사람들은 위조품에도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즉, 위조품은 그 출처에 대해서 감상자를, 자, 줄 치세요. 속이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 자, A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지. 작가가 이미 감상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 진품과 위조품 사이의 예술적 가치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B들. 자, 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품 제작의 정직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감상에, 즉 예술로서도 안 보여.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어떻게? 작품은 작품 그거대로 봐야 돼. 라는 거지. 작품 감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라는 거야. 자, 작품의 속임수를 포함하여 그 속임수를 의도한 작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더라도 뛰어난 위조품, 즉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지 못한대. 작가가 꼬름해, 작가가 이상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예술 작품에 뭐를 포함하진 않아. 예술 작품 평가하는 데는 요거는 위에 거 A라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이게 영향을 준다고. 그럼 속이라는 의도는 예술작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뜻이야. 속이라는 의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술작품이 아니야. 이게 A. B 사람들은 속이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걔는 영향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예술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정리하면 요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밑줄 쳐야 되는 것들 우리가 같이 체크했어요.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1번 문제 볼게요. 1번 윗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토론을 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오늘은 진품과 유소품 어쩌고저쩌고 토론을 할 거예요. 찬성하는 쪽. 저는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이 A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소문자 A. 진품 작가의 작품에는 작가 나름의, 자, 줄 치세요. 창의성.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품에는 창의성이 없어요. 그죠? 창의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 자, 그럼 B.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도덕성이 준거가 될 수 있다. 자, 도덕성 밑줄 하셔야 되겠죠. 그럼 A라는 사람들,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썼던 대문자 A라는 사람들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도덕성 맞고요. 자, 그러면 C 볼게요. 자, 그럼 반대측이 하겠습니다. C.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작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출처해줘. 작품 자체가 지닌. 이들은 뭐만 보자? 작가 말고 작품 자체만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D. 진품과 유조품의 가치를 선입견 없이 평가. 이거 맞죠? 함으로 진품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정교한 위조품을 그릴 수 있는 작가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 그죠? 작가는 예술적 성취를 거둔 예술가로서 진품 작가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위조품 작가와 진품 왜 이래요? 죄송해요. 여기 자, 진품 작 이상하네. 진품 작가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대. 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보자. B라는 사람들이 우리 아까 위조 작가와 원 작가는 동일하지는 않아. 우리가 체크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 틀렸잖아. 그럼 답은 몇 번 돼야 돼? 4번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5번. 어떤 이들은 진품인 위조품보다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여기지만 이런 주장에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경제 논리, 거기에 경제 논리 뭐예요? 값, 허색, 골동품으로서의 매력이잖아요. 그죠? 하나만 존재하는 작품이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 이거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 답 아닌 것은 우리 쉬웠습니다. D, 4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해둘 수가 있었고요. 자, 2번은 OX 문제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2번. 기억의 입장에서 기억이 누구예요? 얘들 B. 여기 선생님 여기 체크해놨죠? 기억은 B였어요. 즉 반대하는 사람들 위조품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 대해서 평가 내용이 적절하다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합시다. 자, 20세기 초에 활동한 판 메이 헤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페이메르의 양식 모방한 그림들을 그렸대. 그 그림들은 페이메이르의 작품으로 판매되었어요, 사실. 하지만 판매된 작품들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 발각되어서 재판받았어요. 그런데 판 메이헤런의 작품 중에서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이거만큼은 창작 양식을 잘 구현해서 예술적 완성도가 엄청 높았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관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조차도 그 작품의 모방작을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직접 모방작을 그리는 시범을 보이게 해서 그것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작품 자체로 봤을 때는 엄청 뛰어난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의 입장이에요. 작품 자체, 기억의 입장은 뭐예요? 작품 자체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관로 1번. 원작자의 작품 자체를 모사하지 않았고, 에이, 여기서 틀리네. 모사했잖아. 모사했잖아. 원작자의 양식만을 모방하여 장작했으면 우리 작품을 모방했다니까? 이게 틀렸잖아. 그러면 X.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 메이헤러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작가는 잘못했어. 그건 도덕적으로 그걸 했다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술 작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치? 그래서 당대인의 반응으로 볼 때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큼은 인정해 줘야 돼. 그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XO 된다.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냈으니까 우리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하고 할 때는 뭐 밑줄 그어 라는 것도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했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짧게라도 메모를 간단하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선생님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나면 그러니까 심지어 선생님 막 너희한테 설명한다고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고 해서 시간이 이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할 때는 10분 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는 연습들 좀 하시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 마무리되었고요.
뒤에 다른 문제들 가지고 같이 또 만나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